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드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2.14%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1.19% 상승했네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가 외국인이 9,400억 매수했습니다. 이 중에 한 4,500억 정도는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를 한 4,000억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하이라이트 종목이 아니었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전 업종이 상승했고요. 보면 결론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하락을 했고,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금호석유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LG화학도 한 3% 정도 상승.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철강주들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오늘 좀 좋았다. 코스피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4.35% 상승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7%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상승했고요. 의료 적물이 좀 6% 정도 빠졌던 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SD바이오센서가 좀 많이 빠지면 9% 정도 빠졌고요. 진단키트주들은 오늘 좀 다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 주들은 좀 상승 나왔던 종목도 있고 하락 나왔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효성 그룹 형제들이 좀 많이 올랐죠. 효성화학이 19% 상승, 효성 TNC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관련주 중에 한전기술이 13% 정도 상승했고요. 두산중공업도 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업종이 거의 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하락이 좀 컸네요. 한 5%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1200 종목이 상승했고요. 보면은 여기 게임이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거의 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상승을 좀 시켰던 가장 큰 것은 외국인 매수죠. 요즘에는 이 호가창이 좀 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만 좀 매수하면 또 같이 좀 끌어올라가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현물보다는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선물을 왕창 매수하면은 반대되는 기관이 선물을 매도하겠죠. 선물을 매도하고 기관이 이렇게 현물을 매수하면서 끌어올릴 때가 있고, 또 선물을 또 매도 때리면은 기관은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또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선물 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롱 포지션에 있던 종목들은 청산을 해버리고 이제 숏 포지션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롱으로 좀 바뀌는 약간 분기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소외받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거래 대금이 좀 적었죠. 하락할 때 19조 정도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상승할 때 12조 정도 거래 대금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오늘 거래 대금까지 좀 커지면서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어제 나왔던 이 연봉을 좀 집어삼키는 장악형 양봉이 나왔으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던데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제 좀 안 좋다고 했던 것들이 오늘 대부분 다 분위기가 다 바뀌었죠.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어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컸었는데, 오늘은 오미크론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죠. 예전에 반도체주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얘기했던 그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또 리포트를 냅니다.
애들은 뭐 자기들 필요하면은 그냥 뉴스를 내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팩트만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보다도 높은 가격이고요. 그런데 뭐 겨울 온다고 했더니 지금 다시 또 뭐 오미크론 핑계를 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죠. 그리고 생산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뭐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체 재고를 늘리더라도 시장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였는데요. 오미크론이 뭐 파죽지세로 이렇게 한국, 사우디, 노르웨이도 뚫렸다. 이렇게. 오늘 한국 어제 얘기했던 나이지리아 갔다 왔던 부부, 확진이 났던 부부가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뭐 결정이 났죠. 그런데 그 부부들은 확진은 되었으나 증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미크론에 대한 뭐 좋은 호재가 아닌가. 이게 전년 점령은 이렇게 강하게 시키지만 이렇게 뭐 치명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추측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확진 받은 사람들 뭘 봐도 증상이 거의 무증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뭐 확산은 좀 크게 되더라도 증상이 무증상에 가까우면은 이게 뭐 위험한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에 더불어서 오미크론이 변이되면서 이제 코로나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렇게 확산이나 전염성은 강한 대신에 치명률이 떨어져서 이제 뭐 독감 수준의 정도로 이렇게 유지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에 이제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은 확진되었다가 이렇게 치료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체 코로나 이제 항체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증상이 좀 약하다 보니까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뭐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좀 오미크론에 대한 뭐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시장에 퍼지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6년 만에 한국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나문희 주연의 뭐 제목은 모르겠네요. 제목이 오문이네요. 오문이. 나문희 주연의 오문이란 영화가 중국 스크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한한령을 뭐 풀길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중국도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포지션이 좀 부드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은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관련 뉴스인데요. 네이버의 핵심 자회사 중 네이버 랩스가 있죠.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 벽을 허물고 아크버스로 가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메타버스는 그냥 가상 세계라고 하면은 아크버스는 가상과 현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AI, VR,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스마트 시티 개념이겠죠. 스마트 시티 뭐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또 소프트뱅크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이렇게 자금을 유치해서 일본하고 뭐 저희 나라 어떤 뭐 도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스마트 시티화해서 도시에 있는 실제 현실과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개념이겠죠. 사물 인터넷하고 자율주행, 뭐 로봇,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런 게 현실화되면은 내년에 이렇게 좀 주도주로 나설 만한 것들이 AI, 로봇, 뭐 인공지능,
뭐 AI가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5G나 뭐 6G 관련 뭐 통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뭐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는 뭐 같이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하면은 전기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내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뉴스 준비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화학주 중에 금호석유가 이렇게 좀 한 8% 정도 상승하면서 뭔가 이제 다시 또 추세를 좀 돌려 올리려고 하나라는 느낌 정도 들 만큼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꺾여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는 하락은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리포트들이 석유화학 쪽에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 좀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는 금호석유나 롯데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효성화학이나 효성 뭐 PNC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생각됩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네페스아크가 탑픽이었죠. 이게 오늘 13%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페스가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SFA 반도체가 4.8%, 뭐 고용도 한 4% 정도. DB 하이텍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게 있어서 이렇게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상승으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도 앞으로는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G 종목 중에 좀 실적 좀 받쳐주는 종목인 서진시스템도 다시 또 조정을 많이 받아서 또 매수 가능한 구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종목 보면은 이노와이어리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도 뭐 실적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견조한 편이죠. KMW는 이게 대장주이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좀 중국 비중이 커서 그런지 영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쪽 그 5G 장비 쪽이 좀 풀려야지 KMW는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5G 종목 중에서는 서진시스템하고 이노와이어리스 두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관련해서는 인텔리안테크가 아무래도 좀 원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트레가이도 괜찮긴 한데 이게 조정을 좀 너무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건 종목은 조금 더 바닥 다지는 걸 좀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도 다시 또 서서히 또 고개를 들고 있네요. 이것도 다시 조금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신원 자리 괜찮아 보이고요. 신호는 어쨌든 또 동남아 쪽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좀 풀리면은 아무래도 생산 기지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혼도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대북 그 관련이 아니더라도 뭐 리조트 사업이나 이렇게 뭐 잘 순항되고 있죠. 골프장하고. 뭐 남해화학도 아주 싼 가격에 내려왔네요. 이것도 뭐 접근 가능한 위치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대북 쪽 관련 종목들도 조금 다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좀 등락도 심하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제외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추격입니다. 추격.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뭐 한 7%, 10%씩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사는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어느새 꺾어버리는 게 시장의 습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좀 조정 많이 받고 바닥을 좀 잘 다지는 종목,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는 종목들을 잘 골라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이렇게 잘 다지고 있는 종목, 고개를 약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좋아질 업종이면 더 좋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메타버스도 일부 뭐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수소 관련 뭐 테마 종목들, 그리고 대선 뭐 정책 테마도 괜찮습니다. 뭐 원전이나 건설 이런 것들 뭐 크게 빨리빨리 급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또 서서히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차분하게 이제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 지수도 이렇게 여기서 뭐 오늘 좀 상승이 좀 컸다고 이렇게 계속 크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뭐 내일도 뭐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뭐 급상승으로 다시 뭐 3천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보다는 한 3,050에서 2,900 사이에 다시 계속 갇혀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이 좀 매우 커 보입니다. 이게 최소한 이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내년 연초 좀 한 1월 지날 때쯤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크게 이렇게 돌아세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공격하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니 이는 뭐 루머 아닌 루머들도 돌고 첩보들이 막 도는 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그래서 좀 분할로 매수해 나갈 만한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